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조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직전 대비 학습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 꼭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5가지만 좀 잘 기억하고 실천해 주신다면 분명 수능날 인생의 최고점을 거머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제가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상의 컨디션 만들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벼락치기 좋아요, 좋은데 이제 와서 수면 시간을 줄인다? 이제 와서 밤을 새서 공부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무래도 최소 6시간씩은 자야 이 두뇌 회전력도 좋고 그날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수능날에 그 시험 일정이 있잖아요.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 우리의 그 시험 일정들이 있잖아요. 각 과목별 시험 시작 시간이 있고, 그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이런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즉, 내 몸을 수능날의 시험 일정 시간에 맞게 패턴화시키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아침 시간에도 제발 좀 깨어 있으세요. 물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요. N수생 친구들은 특히 독학러들은 이렇게 본인을 이 시간에 맞게 패턴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제 평일엔 잘 잡혀 있는데 주말엔 또 풀어지거든요. 그때 밀린 잠을 막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이 점심 12시, 1시쯤에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주말 시간에도 아침 때부터 이 수능일이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뇌를 계속 가동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내 뇌가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수능 시험의 시간표잖아요. 각 과목별 일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 이 수능 막바지에 이르러서 정말 이 시간에 맞게 각 과목별 모의고사를 풀었거든요.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점심도 이때 먹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때죠.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영어 시작 시간이 1시 10분이었잖아요. 저도 이 시간쯤에 모의고사를 막 푸는,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시간 재면서요. 되셨죠? 내가 매일매일 수능 시험 보고 있다.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수능 시험 보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전 최적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꼭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전 모의고사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조이 파이널 모의고사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물론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풀 때 이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 때요. 여러분들 자꾸 점수 확인용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나 몇 점 나왔어? 나 1회 모의고사는 뭐 몇 점 나왔어? 2회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이 확인용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유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아직까지 모르는 개념을 파악하고 보완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유형들은, 내가 좀 취약한 유형들은 이 개념부터 계속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TCC에서는 제가 유형별 풀이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유형별 풀이법은 제 강좌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고민되는 유형들이 있다면 게시판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오답 분석 좀 해주세요. 나 점수 90점이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을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좀 분석 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을 풀었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훑어보기. 제가 방금 강조드렸던 오답 분석,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오답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데, 자, 1년 동안 문제집 몇 권 풀었고요. EBS까지 풀었고요. 조이쌤 인강교재도 풀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수차례 봤잖아요.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쭉 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봐. 모아서 내가 과거에 틀렸던 것들을 한번 좀 훑어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잡고 계속 훑어봐요. 오답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이때는 이거 왜 틀렸지? 싶은 것들도 나올 거고요. 나 그때 오답 분석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안 보이네? 아직도 헷갈리네? 하는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보완을 해야죠. 정답으로 가는 확신을 갖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오답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3월, 4월, 6월, 9월에 봤던 7월까지 이 모의고사들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올해 기출 369 분석하기. 물론 중간중간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지만요. 3월, 6월, 9월 모의고사는 무조건 분석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필수예요, 필수. 자, 이 이유는요. 결국 수능은요.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출에서 올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될 것이에요. 올해 패턴이 뭐예요? 평이하게 나오면서도 킬러 유형에서 변별력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특히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유형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9 분석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신경 쓰자. 저는 제 현강 학생들한테 수능 당일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요. 얇은 옷을 겹쳐 입어야 돼요. 그 외에 굉장히 두꺼운 맨투맨 있죠. 이런 거 하나 덜썩 걸치고 가는 것은 너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수능 시험장에서 이 난방을 굉장히 세게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너무 덥다 보면 사람이 집중을 못해.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공부할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무조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그 시험장의 온도가 몇 도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얇은 것을 몇 겹 겹쳐 입으면 내가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라 이거예요. 반팔부터 후드 집업에서 패딩까지 레이어드해서 입어라. 온도에 맞게 입고 벗을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간혹가다 독서실에서 그 이어플러그 끼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수능 당일에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대각선으로 앉은 친구가 다리를 엄청나게 떨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소음이 날지도 모르고 어떤 이 주위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공부에 최적한, 집중에 최적한 때 환경에서만 공부하다 보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멘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어플러그를 좀 빼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수능날 최고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또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